자, 볼까요? 14번부터 하면 되죠. 빨리 합시다. 13번부터 하면 돼? 13번. 자, 연표의 각 시기에 나타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봅시다. 자, 육진을 설치한 거는 세종이죠, 세종. 육진 설치 세종. 자, 그 다음에 삼포외란 발발 중종. 삼포외란 중종. 기후각서 광해군. 기후각서는 광해군.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거는 숙종. 자, 그리고 홍선대원군 집권은 뭐 고종이겠죠. 자, 그래서 왕을 한번 쭉 써봤고요. 각 상황 옳게 설명한 거 봅시다. 1번, 북벌을 추진하면서 청나라와 대립했다. 자, 북벌운동을 추진하면서 청나라와 대립한 거는 효종. 그러면 효종은 다로 들어가면 되겠죠. 1번 틀렸고, 처음으로 삼포를 개방하고 외관을 설치했다. 자, 삼포를 개방했는데 보시면 지금 거기에 육진 설치가 나오죠. 1434년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삼포를 개방한 건 삼포 개항이죠. 그러니까 삼포 개항은 1426년이에요. 그러니까 가 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일본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를 파견했다. 통신사를 파견한 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그러니까 여기 연도가 써있죠. 1607년부터 1811년까지니까 이거는 다 시기에도 들어가네요. 시기가 딱 들어가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자, 다음 4번. 서양과 교류가 활발해져 천주교의 포교가 허용되었다. 자, 조프 통상조약.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죠.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한 건 1886년. 그러므로 라 이후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그래도 딱 들어가네요. 자, 3번 체크하시면 되고 14번. 자,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이 가리키는 나라와 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가 발해사를 편수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떨치지 못한 것을 알겠다. 부여씨가 망하고, 자, 기역에 부여씨가 망하고 부여씨는 백제. 그 다음에 고씨가 망하게 되니 고구려 고씨. 자, 그 다음에 김씨가 남쪽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신라인데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죠. 신라, 통일신라. 자, 그리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소유하였다. 대씨는 발해. 자, 그래서 나라로 하면은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나라에서는 12월 은력 정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1번은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요. 틀렸고 2번. 자, 거란족의 침입을 격퇴한 뒤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후에 천리장성을 쌓은 건 고려. 2번 틀렸고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으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자, 진대법을 실시한 건 고구려, 고국, 천황, 니은이어야 되니까 틀렸고, 삼성육부의 관제를 마련하고 독재적인 연호를 썼다. 자, 삼성육부의 관제를 마련했죠. 물론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뭐 천통, 인한, 대흥, 건흥 이런 연호를 썼죠. 자, 그러면 이게 발해.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가와 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15번 봅시다. 신성한 사람이 자장에게 일러서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해치려고 하니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9개 나라가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라고 하였다. 귀국하여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자, 그러면 가는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세워진 황룡사 구층탑. 자, 그러면 황룡사 구층탑이 세워진 게 어느 왕 때예요? 선덕여왕 때죠. 그래서 선덕여왕 때구나. 자, 두 번째.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자예요.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이로 인해 사방에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근거지로 반란 일으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 자, 선덕여왕에서부터 진성여왕까지니까 신라 중대를 다, 그리고 신라 하대 앞부분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그 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갈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선덕여왕과 진성여왕에 대해서 찾으면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은 가 이전. 자, 선덕여왕 7세기고 진흥왕은 6세기니까 가 이전이 되겠죠. 2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도 가 이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각간 위홍으로 하여금 3대목을 편찬하게 하였다. 3대목 편찬이 진성여왕이에요. 그래서 3대목은 시기만 알아두면 된다. 자, 그다음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가 이후가 되겠죠. 가와 나 사이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진성여왕. 자, 선덕여왕이나 진성여왕이나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이니까 업적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특히 뭐 진성여왕은 시무십조 이런 거 나오면 되겠죠. 자, 16번 가와 나의 결과 실시된 개혁으로 옳은 것은, 자, 의정부에서 아래였다. 아문의 통칭은 통리기무 아문으로 한다. 신설한 아문의 중앙과 지방의 군사와 정사의 기무를 통솔한다.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건 근대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188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1882년에 폐지돼 버렸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뒤에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1880년에서 82년 사이에 근대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고, 요 밑에 12사를 설치해서 운영했었죠. 자, 그러면 가는 80년대 초반의 근대적 개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요게 이제 가죠, 가. 통리기무아문. 자, 그 다음에 나 볼까요? 자, 대군주께서 황제에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왕후 민씨를 추봉하여 왕후로 하고 왕태자 이척을 세워 황태자로 한다. 자, 황제에 즉위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대한제국. 그러면은 대한제국을 수립한 거는 1897년. 자, 그러니까 1880년대 초, 그 다음에 1880년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890년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개혁 결과 실시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자,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건 흥선대원군 때의 일이죠. 요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틀렸고, 요 앞에 흥선대원군이 요거보다 더 앞이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1863년부터 1873년 사이에 있었어. 요 앞에 10년, 고종이 어릴 때 왕 됐을 때. 그러니까 1880년대보다 훨씬 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무기제조수를 도입하였다. 자,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무기제조수를 도입하였다. 자, 영선사는 언제 파견했냐면 1881년. 그렇죠. 1881년에 영선사를 중국에 파견했고, 그때 영선사만 보낸 거 아니고 이제 사절단만 보낸 거 아니고 유학생 딸려 보냈죠. 그래서 기기국, 청나라 기기국에서 공부를 하게 했고, 자, 근데 얘네들을 막 지원을 막 해줬어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만 유학을 시킨 거죠. 돌아와서 기기창, 93년에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죠. 자, 어쨌든 2번이 가 맞네. 딱 요 시기에. 그쵸? 정답은 2번이고, 3번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 자,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기년을 사용한 개혁은 1차 가보 개혁이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였다. 재판소 설치, 사법권, 행정권 분리, 그리고 재판권을 수령에서부터 뺏은 거니까 수령의 권한도 약화되죠. 지방관의 권한 약화. 자, 그럼 이건 언제? 2차 가보게요.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시 또 말이 없어. 아까 막 3교시 시작할 때는 막 되게 기분 좋아하더니만 다시 막 조용해졌어. 어?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다시? 자,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늘은 그 대답 안 하는 그날 아닌데. 알죠? 우리 그 대답 안 하는 날 있었잖아요. 자, 봅시다.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전시가와 과잠법에서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아까도 이런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그쵸? 네, 여러분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경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설명이 나오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파트가 경제사라서 경제사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전시가와 과잠법에서는 수조권을 주는 거죠. 자,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다. 자, 사전이라고 하는 건 이 수조권을 개인한테 주는 거고 이 사전에서는 소유권은 아까 나왔죠. 소유권은 전객에게. 전객은 땅을 가진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조권은 전주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전주는 관리고 월급 받은 공무원. 그 다음에 전객은 농민. 그래서 농민은 관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얼마?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 자, 그러면 나라로부터 월급으로 수조권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관리들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전시가와 과잠법에서 사전의 소유권은 주인은 누구냐? 전객. 그 다음에 수조권을 가진 공무원, 월급 받은 공무원은 전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맞는 설명, 2번.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자, 전시과에서 중앙군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군인전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세습이 가능한 토지죠. 영업전이잖아요.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하다. 자, 직역이 세습되니까 토지도 세습되는 거예요. 직역이 세습되니까 토지도 세습되죠. 직역이 세습되니까 토지도 세습돼요. 이런 걸 전정연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정연립의 형태로 세습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과전법의 과전은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자, 과전법의 과전은 경기지역만 주는 거예요. 맞는 설명. 자, 하지만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했다. 자, 봅시다. 전시과 체제에서 아니고 과전법 체제에서 과전법이면 이제 조선이죠. 과전법 체제에서 자, 군인에게는 녹봉만 지급해요. 군인에게는 녹봉. 그러니까 군인한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지만 한량. 다른 말로 하면 유양품관이었죠. 아까. 유양품관에게는 군전을 지급해요. 자, 그리고 이 한량이나 유양품관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으로 하면 알죠, 여러분?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는 있으나 그러니까 등급은 있어. 내 이름에 공무원 등급표에 내 이름은 적혀 있어요. 관계는 있으나 관직, 실제 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명예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급만 있는 거고. 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땅을 줘? 땅을 줘요. 이 사람들을 한량. 그러면 한량한테 주는 토지를 뭐라 그래? 군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전법 체제에서 군인은 군전을 받는 게 아니고 군인전을 받는 게 아니고 녹봉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군전은 한량이 받는 거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과전법에서의 과전은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하고까지 맞고 자,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한 게 아니고 녹봉만 지급하고 자,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 과전법 하에서 국가는 수조권자들로부터 수조에게 일부를 새로 거두었다. 자, 과전법 하에서는 수조권자들로부터 수조에게 일부를 새로 거두었다. 자, 아까 우리 전주 전객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객이 농민이잖아요. 전주에게 이 사람이 수조권자라고 하는 건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면 전객이 농민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쵸? 이 세금을 줘라고 그래요. 자, 농민이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세금을 내요. 이건 얼마? 수확량의 10분의 1, 네, 10분의 1 정도. 그런데 이 전주는 그러면 내가 받은 수조권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수조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수조권에서 10분의 1씩 다 거둔 거예요. 이렇게 10분의 1씩 다 거뒀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되겠지? 이 중에서 15분의 1을 띄어서 국가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15분의 1을 띄어서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요 15분의 1을 띄어서 국가에 바치는 걸 뭐라고 하냐? 세라고 그래요. 조와 세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농민이 전주에게 월급,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세금을 냈어? 10분의 1, 수학의 10분의 1.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거둔 10분의 1 중에서 전체에서 15분의 1을 따로 떼서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 세. 그런데 이게 조와 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관수관급제 실시 이후에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왜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냐면 관수관급제는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그냥 다 지급하는 거죠. 말하자면 농민들은 관청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나 공무원한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왜냐면 너무 그동안 비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중간에서 막 뭐도 더 걷어가고 막 뇌물 받고 이러니까 차라리 관청에 다 내라.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세금을 나한테 내는 게 아니고 나 공무원한테 나 수조권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다 관청에 돼요. 그러면은 관청에서 거둔 거 중에서 일부를 뭐 쌀로 나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10분의 1씩 걷어서 그중에서 15분의 1 떼고 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걷어서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원래 15분의 1 내야 되는 건 국가가 알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조라는 개념과 세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고 그냥 세금을 뭐라 그래요?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조 따로 세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합쳐가지고 이건 조세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는 뭐 얼마 뭐 몇 분의 몇이 조냐 몇 분의 몇이 세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언제 사라졌는데 조와 세의 구분이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시험은 요거 나오니까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경제 파트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해를 좀 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가와 라에 관련된 탐구주제와 관련된 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사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자,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18번 가부터. 자, 사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과 그 다음에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동인으로 분화되었다. 가는 서인. 동인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그 다음에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눠졌다. 그 뒤에 가는 서인이죠.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자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나눠졌다. 자,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탐구 주제 봅시다. 예송의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 자, 예송 논쟁에서는 누구랑 맞붙었냐면 서인과 남인이 대결을 한 거죠. 가는 서인, 그 다음에 나는 남인, 서인과 남인 맞네요. 자, 가는 서인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남인이었으니까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잖아요. 예송 논쟁이. 자, 그러면 1번 맞는 설명, 2번. 자, 인조반정 전후의 외교정책의 변화. 가는 자, 인조반정 전후의 외교정책의 변화면 지금 누구랑 대립한 거냐면 서인과 북인. 그쵸? 그러면 가는 서인. 그 다음에 다는 북인. 자, 그래서 1번과 2번도 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자, 성리학을 탈피한 사상적 모색. 성리학을 탈피한 사상적 모색이 자, 나는 남인. 그 다음에 마는 소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을 교조화시킨 세력은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신봉하고 노론, 송시열. 그쵸? 그러면 그 성리학의 숭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성리학을 상대화한 사람이 누구였죠? 박세당, 윤휴와 박세당. 윤휴가 남인이에요. 박세당이 소론이에요. 그러니까 소론과 남인들이 성리학의 상대화를,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판하고 상대화를 주장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와 나와 마다. 맞는 설명.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호랑 논쟁의 전개와 사상적 의. 자, 호랑 논쟁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호랑 논쟁은 호론과 낭론으로 싸웠는데, 그러면 호론은 누구? 충청 노론. 그 다음에 낭론은 누구? 서울 노론. 결국에는 호랑 논쟁은 누구랑 싸웠어요? 노론. 그러니까 라랑 싸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4번이 정답. 자, 정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19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찾아볼 거죠? 저도 쓰다 보면 한두 개 빼먹고 써요. 많아가지고 이제. 쓰다 보면 나도 헷갈린다. 많아가지고. 총 16개. 거기다가 플러스 북한 거 1개. 17개. 알겠죠? 북한도 좀 알아주세요. 헌법에 따르면 걔네도 다 우리나라야. 헌법에 의하면 북한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7개. 총 17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건 하다 보면 이렇게는 골라낼 수 있어요. 아닌 건 골라낼 수 있어. 근데 16개를 다 쓰다 보면 나도 2개 빼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닌 것만 찾으면 되니까 이건 금방 찾죠 뭐. 1번 조선왕조실록 맞고, 비변사 등록 아니고, 대동여지도 아니고, KBS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방영 기록물 맞아요. 1983년에 이런 방송. 여러분은 없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때 1983년에 이때 이상가족 생방송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 전국의 생방송, 그 이상가족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다 이 방송만 며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가족이라는 게 북한과 우리나라 이상가족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6.25 전쟁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 이상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한과 우리나라 이상가족이 아니고요. 그럼 못 만나지 당연히. 83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 이상가족이라는 건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헤어진 거예요. 남한 안에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엄청 많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편말 같은 거 들고 다 와서 이제 이상을 찾고. 왜 그 국제시장 영화 보면 거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단일 방송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방송을 이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죠. 무슨 또 원시시대. 난 이거 봤거든. 어렸을 때지만 당연히 봤지.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시대 살아있어. 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대. 자, 그 다음에 2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아니라고 했죠. 요거는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 기록물. 목판인쇄물. 하지만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문화유산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 아니고, 직지심체유전은 맞고, 새마을운동 기록물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25 책판 맞아요. 6.25 이제 막 그런 서적 같은 걸 찍어내는 그런 책판. 일성록은 뭐냐면 정조가 세손 시절에 쓰기 시작한 일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 맞고요. 고려 대장경판, 재경판. 요게 팔만대장경. 맞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고려 대장경판, 재경판이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왕조 의궤 맞고, 혼민정음 맞고, 목민심서 아니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도 맞아요. 이게 어떤 여학생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을 일기로 남긴 거예요. 일기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안내의 일기 알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자, 개화기 주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을 답사하려 한다. 다음 답사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경복궁. 자, 일본은 고종을 감금하고 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였다. 예, 맞네요. 1차 김홍집 내각. 왜냐면 경복궁에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고종이? 아간팔전 전까지, 그쵸? 아간팔전 전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미사변이랑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궁궐 지어줬을 때부터 그 다음에 아관파천 전까지 경복궁에 살았으니까 1896년까지 있었던 사건은 다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물론 뭐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창덕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물론 갑신정변은 창덕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뒤에 한번 봅시다. 자, 2번 경우궁.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황제 즉위식은 한구단에서 또는 원구단이라고도 하죠. 황제 즉위식은 한구단에서 한 거고, 자, 그럼 경우궁?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경우궁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왕과 왕비를 안전한 궁궐로 옮겨놨다고 했죠? 거기가 경우궁. 그래서 갑신정변. 사실 경우궁은 여기만 나와요. 갑신정변 그 조그만 궁궐 사진에 우리 그 지도에 보면은 딱 거기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운궁 중명전. 자, 경운궁이라고 하면 다시 황궁한 걸 말하는 거고 덕수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돼요. 그래서 경운궁 중명전, 지금은 덕수궁 중명전 맞아요. 자, 종묘.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자, 신하들을 종묘에 쫙 끌고 나가서 독립서고문,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에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회 1번. 다음 집자리를 남긴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집자리는 대개 움집인데 바닥은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며 중앙에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햇빛을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나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했다. 규모는 대개 4, 5명 정도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자, 움집인데 원형이면 신석기 시대. 자, 1번 온돌 시설을 만들어 난방했다. 온돌은 언제? 철기 시대가 온돌이에요. 농경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정답은 2번. 3번 주거지는 주로 배산임수에 위치했다. 배산임수는 전통적 취락이라고 했죠. 청동기. 전통적 취락. 그 다음에 생산력을 크게 증가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시기는 사유재산이 있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생겼잖아요. 청동기.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이 나라는 각각 장수가 있는데 그중에 큰 자는 자기들 스스로 신지라고 부른다. 자, 5월이 되어 씨를 다 뿌리면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고 놀아 밤낮을 쉬지 않는다. 귀신은 모흡심이 있기 때문에 고을마다 한 사람을 뽑아 세워서 천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주장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 네, 신지가 있고요. 대군장을 신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월에 제천 행사를 한다. 5월, 10월 제천 행사 2번 하는 나라가 사만. 자, 그리고 천군이 있다. 천군이 있다는 건 재정분리사회. 그래서 재정분리사회라는 게 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그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다. 네, 소도. 소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문화적 충돌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고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동해. 뭐 이건 너무 쉽죠. 벼농사가 발달하여 농경을 위한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벽골제, 수산제, 의림지 뭐 이런 저수지들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고조선의 유의민 세력이 남하하여 사회가 더욱 발전했다. 자, 위만한테 쫓겨난 왕이 누구였어요? 그 왕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사만으로 많이 내려가게 돼요.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과 같은 중앙 관제를 갖추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은 발해가 되겠죠.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 체제를 모방했어요.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자,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운영한 증거 3가지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정당성 중심. 원래 당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은 중서성.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당성을 발해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정당성 중심 운영. 자, 그래서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원적 구조. 이원적 구조라는 건 좌사정, 우사정. 자, 이원적 구조라는 건 좌사정, 우사정을 얘기하는 거고, 좌사정, 우사정은 육부를 3개씩 나누어서 관장을 하게 되고, 이런 관청은 중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 자, 그런데 좌사정, 우사정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원적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는 육부의 명칭. 자, 육부의 명칭을 통해서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모방은 당나라를 모방했지만 운영은 독자적. 자,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인한은 무왕. 그 다음에 대흥은 문왕. 자, 그래서 무왕과 문왕 때의 연호를 얘기하는 거죠. 문왕 같은 경우는 대흑, 고령, 대흥, 다시 이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게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정답. 2번 국가의 중대사를 정사함회의에서 결정했다. 정사함회의에서 결정한 나라는 백제. 3번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자,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고려로 가면 뭐가 되죠? 기인 제도. 그렇죠. 기인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관리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정부를 두었다. 사정부 무열왕 때 통일신라. 네, 무열왕 때 설치한 관리감찰기구 사정부.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밑줄 친 궁복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우징이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하여 달라 하니 궁복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은 옳은 일 보고도 나서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자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오직 명령을 쫓겠다라고 드디어 군사 5천을 나누어 그 친구 정연에게 주어 돕게 하였다. 자, 여기서 우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김우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신무왕이 되는데 도와주게 되고요. 자, 궁복은 누구냐? 장보고를 얘기하죠. 그래서 장보고를 뜻하는 거구나. 자, 그럼 1번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 네. 자, 흥덕왕 때 장보고는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해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죠. 자,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남해와 황해 지역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그 지역 해적을 소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장보고가 세력을 키워서 자, 견당 매물사나 회역사 등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죠. 회역사, 그 다음에 견당 매물사. 지금 제가 쓴 게 뭐냐면 무역 사절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역사나 견당 매물사, 당나라의 무역 사절단, 일본의 무역 사절단.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도 사절단을 파견할 정도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장보고가. 그래서 이런 걸 파견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옛린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보면 또 장보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또 언급이 되죠. 그리고 장보고 중에 또 하나는 법화원을 설치했죠. 적산법화원, 적산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에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라에서 지은 절을 신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신라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적산법화원 또는 적산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업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문성왕이 이 우징의 아들이고, 자, 왕이 되게 도와주면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아주겠다고 했고,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자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보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한번 지문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일단 1번이 장보고였고요.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2번 예성강 하류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이거는 궁예에 대한 설명이죠. 궁예가 원래 누구의 부하였어요? 누구 밑에?
양길. 양길은 북원경에, 그러니까 원주, 북원경, 원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력이었고요. 그 북원에 근거를 두고 있던 양길 밑에 있었던 게 궁예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번은 궁예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전제정치를 도모하였다. 궁예, 또 궁예죠. 미륵신앙을 활용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미륵이다. 그래서 뭐 온만이 반매옴 뭐 이런 거. 자, 이 온만이 반매옴이 드라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 불교 용어에 있어요. 그런 거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한성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것만 체크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한성과 오골성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된 게 맞는데 한성 같은 경우는 건모잠과 안승, 오골성이 고연무, 건모잠, 안승, 한성. 여기서 한성은 서울 한성 아니고 재령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연무는 오골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쓴 사람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죠. 자, 정답은 1번. 5번. 다음 미춘친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구전은 한 집안에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한 필로 줄이고 감액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 미출친 대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균역법에 대한 영조 때 자, 보완책을 정해와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죠. 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일단 결작 이두. 결작 이두.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어장세나 어염세, 선박세. 자, 어염세나 선박세를 이쪽 말하자면 균역청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거뒀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던 게 이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자, 아이고. 선무군관포는 누구한테 거둔 거예요? 중간이고 거둔 거죠? 누구한테 거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양반 아니고 토호. 양반 아니고 토호예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지방의 어느 지역에 토호. 토호는 그냥 그 지역의 유력자. 돈 많고. 하지만 평민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군포를 한 표씩 한 표씩 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무군관이 양반이냐 아니냐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선무군관은 양반에게 준 게 아니고 토호, 그 지방 유력자, 평민인데 유력자,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보완책. 자, 그러면 1번 토지 일결당 결작을 부과하거나 부과하여 미국 이두나 돈 오전을 거뒀다. 네. 2번 왕실 수입인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렸다. 네. 그러니까 궁방이나 뭐 이런 데서 걷어가는 거를 균역청, 말하자면 요 국가 수입으로 돌리게 됐죠. 3번 양반 상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했다.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건 호포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피를 거두었다. 그래서 일부 상류층이 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 말고. 정답은 3번. 다음 가나 주장을 한 인물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망하였더라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라는 것은 형체만 말하는 것이고 역사는 바로 신명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체는 이미 훼손되고 말았으나 신명만큼은 고고히 존재하고 있으니 신명이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는 언젠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러므로 형은 없어졌지만 혼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박은식 선생. 자, 박은식은 주로 근대사 연구, 그래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 다음에 뭐 왕양명 일기, 뭐 이런 양명학자이기도 하니까. 자, 나, 아는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의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인류사회 활동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앞길이 완성되어질 날이 없으니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자, 이거는 조선 상고사의 서문이고요. 신채호.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를 연구했고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도통전, 을지문덕전, 뭐 이순신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신채호와 박은식이고요. 박은식, 신채호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죠? 일단 공통점은 민족주의 사학자라는 거. 자, 그럼 기억.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성 위에 체계화했다.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성 위에 체계화한 건 사회경제사학이죠. 사회경제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누구예요? 네, 백남운 선생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네, 이게 민족주의 사학. 그 다음에 디귿.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 네, 이게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리을. 역사 연구에서 실증적 과학적 방법론을 중시했다. 실증적 과학적 방법론을 중시했다는 건 역사 자체로서의 학문적 성향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연구했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역사 자체의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니까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병도, 손진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진단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자, 7번.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 경들은 이 오랑캐를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 병력으로 막을 만한 형세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번 명나라에서 구원병을 2번이나 요청해 왔을 때 응하지 않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경들은 어찌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군사가 투항한 사실만을 명나라에 알리려고 하는가? 나는 누구냐? 광해군이죠. 그리고 우리 군대가 투항한 사실은 강옥립의 군대가 투항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광해군의 이런 정책 뭐라고 해요?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군대를 보내주긴 했으나 후금과 잘 지내면서 적절하게 외교의 실리를 추구한 거죠. 중립외교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중립외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전개한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광해군. 1번.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폈다. 자,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은 친명배금 정책이에요. 이거는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친명배금 정책이고, 두 번째. 서인이 주도한 반정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했다. 서인의 인조반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친명배금 정책 인조. 인조반정 인조.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다. 요거는 세종. 자,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대동법. 대동법을 최초로 실시한 왕이 광해군. 정답은 4번. 자, 8번. 밑줄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동해변에 가문사를 지어 추모하였는데 죽어서 해룡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용을 시켜 동해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왕이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나라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왕?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전제왕권 확립에 기여한 통일신라 시대 가장 대표적인 왕이에요. 자, 업적 찾아봅시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법흥왕. 건원 연호를 사용했다. 6세기 법흥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 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김씨에 의한 왕위계승을 확립하였다. 김씨의 왕위계승 확립은 내물왕. 내물왕이 되겠죠. 4세기 내물왕.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 6세기 진흥왕.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9번까지 풉시다. 다음 대화를 배경으로 성립된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순택이 아래였다. 조선은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계통을 이은 나라들을 상고해보건대 옛것을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상이 이르기를 국호는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제문에 대한을 쓰도록 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대한제국의 지금 대한이라는 국호를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의 무슨 개혁?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자, 광무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1번, 교정소를 세워 황제 직속의 입법기구로 삼았다. 자, 개혁이라는 건 법을 계속 통과시키는 걸 말하죠. 그 법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교정소.
그래서 기역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니은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했다. 국내부 설치 1차 가보개혁이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수부를 설치하여 육해군의 통솔권을 집중했다. 원수부 설치 당연히 대한제국이고. 자, 홍범 14조를 제정하여 의정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자, 그래서 1차와 2차 가보개혁 틀리고 기역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8회까지 풀었죠. 8회 9번까지. 8회 10번부터 나머지 10회까지 다음 시간에 한 51문제 정도 풀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할 거니까 다 풀어오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